정말 혼란스럽고 재밌었던 챔피언십 위켄드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AFC는 또 한 번 캔자스시티 칩스가 슈퍼볼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패트릭 마홈스 에라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팀이라고 불렸던 올 시즌, 캔자스시티 칩스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규 시즌에. 이들은 정규 시즌 1주차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의 개막전 경기에서도 패배를 경험했고, 그리고 바이윅 이후에 시즌 중반에 이들은 리시버진의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 본인도 굉장히 턴오버를 많이 만들어냈었던 시즌이기도 하였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팀 전체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이 스타 플레이어인 트래비스 켈시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세계 최고의 여가수와 이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구설수도 많아지면서 캔자스시티 칩스라는 팀이 이 슈퍼볼 행오버를 제대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들은 다음 이 위대함이라는 다음 번째 우승을 노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너무 승리에 취해 있다. 지금 톰 브래디나 다른 위대한 선수들이 이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저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결국 모든 그러한 의심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을 했고, 패트릭 마홈스 에라의 최악의 팀으로 이들은 다시 한번 슈퍼볼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번 시드인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잡고 올라온 것이기에 대진운이 좋았다, 이러한 변명거리도 사실 없죠. 그냥 캔자스 시티 칩스,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 앤디 리드 감독, 이들은 그냥 압도적인 존재이지 않나 싶어요. AFC라는 이 리그에서 굉장히 빡센 리그라고 불리는 이 리그에서 2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하였고, 마홈스 데뷔가 현재 6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4번의 슈퍼볼을 진출하게 되었고, 3번째 우승, 이 슈퍼볼 리핏을 현재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에 대해서 좀 이 감상을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일단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좀 우세를 생각했어요. 라인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5.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스코어는 한 24대 20으로 레이븐스가 4점 차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상이었어요. 하지만 레이븐스는 아무것도 못했죠. 전반전과 후반전 굉장히 답답한 오펜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칩스는 이 전반전에 좋았던 이 오펜스가 17점을 기록하면서 후반전에는 오펜스도 이 레이븐스 디펜스의 막강함에서 좀 득점을 거두지 못했지만, 어쨌든 칩스 디펜스의 원동력을 토대로 이 레이븐스 오펜스를 정말 압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경기 포인트가 있었다면, 칩스는 다시 한번 이 파셰코라는 런닝백을 통해서 좀 런게임 위주의 오펜스를 풀어가려는 모습을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러싱 게임이 크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대신 이 패트릭 마홈스의 패싱 게임이 완전 마홈스가 신이 들린 것처럼 정말 완벽한 판단력과 패스들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트래비스 켈시가 11캐치 116야드 그리고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을 만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에 이 MVS의 이 마르케즈 발데스 스캔들링에 다시 한번 이 게임을 끝내는 이 딥볼 캐치를 통해서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은 분명 정규 시즌 이들은 약점을 굉장히 크게 가졌던 팀이에요. 리시버진이 부족하고 아무리 엘리트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가 있더라도 오픈이 열리질 않는다. 그리고 정확한 공을 던지더라도 리시버들이 드랍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패싱 게임 위주의 오펜스를 풀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이들이 이번 슈퍼볼을 떠나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이러한 요소였어요. 하지만 이 플레이오프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리시버즈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평소에는 하지 못할 캐치들을 오히려 더 잘 잡고 있어요. 어려운 캐치들을 쉬운 캐치도 못 잡던 애들이
어려운 캐치를 지금 더 잘 잡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팀이 얼마나 이 플레이오프 단계에 있어서 집중력이 뛰어나고 디테일한 부분을 본인들이 얼마나 잘 교정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덕목을 저희가 지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상대팀이었던 레이븐스를 생각해 봅시다. 레이븐스는 이 라마 잭슨 그리고 이들의 뭐 런게임, 이 쿼터백 런옵션 플레이를 펼치는 이들의 유니크한 오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뭐 시즌 막판에 아이자와 라이클리라는 이 새로운 리시빙 웨폰이 떠오르면서 뭐 라마 잭슨이 MVP 후보로 거듭나게 할 만큼 뭐 좋은 패싱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규 시즌에도 이 레이븐스 오펜스의 이 패싱 게임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리시버들이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제이 플라워스, 뭐 넬슨 아골라, 오델 베컴 주니어 이들이 뭐 라샤드 베인먼 이들이 뭐 넘버 2, 넘버 3 타입의 리시버들이 뭐 모여있으면 좋다고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들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 것은 뭐 캐치 능력이 좋은 OBJ가 있고 뭐 빅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뭐 제이 플라워스가 있다 뭐 이러한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라마 잭슨이 더 고난이도의 패스를 던지게 되었고 또는 라마 잭슨이 이 세퍼레이션을 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더 스크램블을 해내야 하고 그러한 좀 압박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이 아이자와 라이클리라든지 이러한 선수들이 후반에 나와주면서 이 리시빙 웨폰에 대한 부족함이 좀 해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뭐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하지만 저도 좀 예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아이자와 라이클리 이 선수가 캐치해내는 볼들이 사실 굉장히 운에 의한 패스들이 많았어요. 이 선수가 빅플레이를 해내고 뭐 50야드, 60야드짜리 딥볼을 받아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한 끗 차이로 인터셉션으로 연결될 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아이자와 라이클리 하이라이트 한번 검색해보고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어떠한 볼들을 잘 잡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라마 잭슨의 레드존에서의 인터셉션 패스, 아이자와 라이클리를 향한 이 인터셉션 패스는 어쩌면 정규 시즌에는 터치다운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캔자스 시티처럼 리그 최고의 디펜스 중에 하나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레벨이 다른, 집중력이 다른 이들을 상대할 때 이러한 운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레이븐스는 본인들 스스로 더욱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칩스와 좀 비교되었기 때문에 더욱 본인들의 그런 모습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패트릭 마홈스를 후반전에 셧아웃 시켰다는 점은 이 본인들이 이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를 완벽히 해냈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 로쿠안 스미스라든지 이러한 디펜스 카일 해밀턴 뭐 디펜스 핵심 선수들 그리고 경기 막바지에서는 뭐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프레셔도 마홈스를 충분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 맥도날드 이 레이븐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금방 뭐 시옥스나 뭐 커맨더스 아마 벤 존슨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OC가 한 군데로 가고 이 맥도날드가 또 한 군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 코칭 서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븐스라는 팀은 결국 특히 오펜스에서 라마 잭슨도 본인다운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고 이들의 런게임도 충분히 본인들다운 강점을 앞세우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이것을 지시했던 토드 먼킨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도 별다른 그런 평소보다도 못한 플레이 콜링을 해냈고 이들의 리시버들 뭐 OBJ 뭐 이런 선수들도 역시나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함으로써 라마 잭슨의 이 짐을 덜어주지 못했어요. 물론 제이 플라워스라는 이 루키 리시버가 뭐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솔직히 이 턴팅 페널티는 이 플라워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AFC 챔피언십 그것도 캔자스 시티 칩스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빅플레이를 펼쳤는데 그 상대팀을 상대로 좀 세레머니 했다고 그것을 페널티를 주는 것은 이 풋볼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제이 플라워스가 부족했던 부분은 그 터치백이죠. 레드존에서의 터치백.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이 더 뛰어났던 점, 바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보인 플레이. 이 제이 플라워스는 루키 리시버였죠. 반면 그 캔자스 시티의 디펜스는 이 작년 시즌 슈퍼볼 챔피언, 경험이 굉장히 많고 플레이 하나하나가 정말 끝이 날 때까지 열심히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집중력이 이 경기를 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 소감은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을 저는 절대 반하는 배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톰 브래디 시절에도 항상 들었던 건데,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톰 브래디가 뭐 언더독이다. 사실 뭐 언더독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언더독이다. 그러면은 톰 브래디에 반한 배팅을 한다고? 말도 안 되지 하고 당연히 톰 브래디를 페이보릿으로 꼽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패트릭 마홈스의 시대가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본인 시대 최악의 팀을 다시 한번 슈퍼볼로 이끌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 팀이 이번 정규 시즌에 거듭했던 것들, 정말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개막전에 패배하면서 얘네 뭐 벌써 기운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말까지 들으면서, 그리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라커룸 분위기를 흐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달라질 줄 과연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2020년 톰 브래디가 이끄는 템파베이 버카니어스가 생각이 납니다. 2020년 템파베이의 경우에도 정규 시즌 물론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한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무언가 확실한 슈퍼볼 우승권의 팀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톰 브래디가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이들은 정규 시즌에 꼽혔던 그러한 약점들을 플레이오프에서 다 극복해내고 오히려 플레이오프에서 더 뛰어난 레벨의 풋볼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 거듭나면서 오히려 더욱더 강한 팀으로 남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템파베이는 톰 브래디와 함께 슈퍼볼을 거머쥘 수 있었죠. 지금의 그런 느낌이 이 칩스에게 납니다. 칩스는 한 경기 한 경기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 부상자도 굉장히 많았는데 슈퍼볼에 올랐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NFC에서 슈퍼볼에 진출한 바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나이너스는 1번 시드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슈퍼볼에 진출하면서 작년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1번 시드로 슈퍼볼에 진출했던 1번 시드 팀의 슈퍼볼 진출 2년 연속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죠. 24대 7이라는 무려 전반전 17점 차의 리드를 이들은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고, 그만큼 더욱더 팬들이 아쉬운 감정이 많이 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혼란스러웠고 또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졌다가도 또 후반전에는 완전히 뒤다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기도 하였고, 정말 앞뒤를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경기였어요. 일단 저는 이 승부가 시작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 경기가 7.5,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8.5 이 정도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라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물론 나이너스가 충분히 승리를 할 만하지만 이 정도의 라인은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포인트는 라이온스를 택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배팅 관점에서는. 하지만 저는 나이너스가 충분히 이 라이온스라는 팀을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더 빠른 그리고 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기가 펼쳐지고 나니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이 샌프란시스코보다 더욱더 폭발적이고 빠르게 득점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나이너스와 라이온스 이 전반전에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죠. 먼저 이 라이온스의 첫 번째 이 러싱 터치다운 장면을
뭐 보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저 플레이 이 유튜브에서 봤던 플레이랑 똑같잖아. 예, 역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이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도 이 그린베이 패커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정규 시즌 이 러싱 디펜스가 이 토스 플레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 리시버나 타이트엔드의 크랙백 블락에 있어서 닉 보사라는 이 올프로 엣지 러셔가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들을 공략할 방법은 역시 토스 플레이다 라는 것을 벤 존슨 코치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토스 플레이가 펼쳐졌고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이날 이 러싱 야드는 평균 6.3이었어요. 6.3 평균 러싱 야드를 기록했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러싱 게임을 보여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였고,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디펜스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이 러싱 디펜스를 떠나서 사실 패싱 디펜스에서도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보였는데, 뭐 제러드 거프를 좀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능력이 분명히 부족했고, 이 나이너스의 이 프런트 4, 이 포맨 러쉬가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단단한 오라인을 잘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어요. 물론 닉 보사나 이러한 슈퍼스타가 이 정말 1대1 상황에서 온전히 뭐 색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모습에서 라이언스의 오라인을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잘 뚫어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러드 고프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고, 이 많은 시간 속에서 제러드 고프는 오픈 찬스가 계속해서 벌어졌던 이들의 리시버, 뭐 샘 라포타나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이나 이러한 선수들을 상대로 이 썰드다운 갱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이날 썰드다운 이 컨버전율은 50%, 12번의 시도에서 6번이나 성공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요. 대부분의 이 썰드 앤 롱 상황에서 이 퍼스트 다운을 갱신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이날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이렇게 좀 부족했던 모습을 보인 이유는, 나이너스의 디펜스 철학 자체가 올 시즌 우리는 슈퍼스타 탤런트를 가진 디펜스다. 거기에 뭐 런게임이든 패싱게임이든 압도적인 득점력을 가진 오펜스까지 있다. 우리가 보여줄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존 커버리지, 이러한 수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적인 플레이를 펼침으로써 우리 선수들에게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나이너스 디펜스의 철학이에요. 우리 팀이 닉 보사가 있고, 뭐 에릭 암스테드가 있고, 뭐 자본 해그레이브가 있고, 뭐 디 그린로우, 그리고 뭐 프레드 워너, 뭐 백필드에도 세컨더리 뭐 좋은 선수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도 너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 굳이 급하게 뭐 공격적일 필요가 없다. 어차피 너네를 이길 건데 말이야. 라는 것이 나이너스 디펜스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뭐 정규 시즌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이어졌지만,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상대 팀이 우리 팀의 허점을 잘 파고들 수 있고, 우리 팀의 탤런트보다 더 뛰어난 탤런트를 보유한 팀들을 상대로는 이러한 소프트한 디펜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잘 공략을 해냈고, 좀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이 슈퍼볼을 앞두고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분명히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는 이런 쉬운 디펜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트래비스 켈시가 200야드 뭐 기록하는 거 진짜 뭐 꿈이 아니겠죠. 이러한 디펜스를 상대로는. 아무튼 라이온스는 분명히 이러한 약점들을 잘 공략해냈고 분명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이 고포릿을 이 댐 캠벨 감독이 또 한 번 이 콜링을 하였고, 그 여파로 갑자기 팀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댐 캠벨 감독은 정규 시즌부터 고포릿을 해왔다. 저도 정규 시즌부터 욕을 해왔죠. 댐 캠벨 감독 무지성 고포릿을 욕을 해왔어요.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댐 캠벨 감독의 이것은 아이덴티티다. 고포릿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 챔피언십 라운드에도 오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히 고포릿은 이해가 가는 행동이다. 뭐 이러한 좀 자기 위안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챔피언십 라운드에서 본인들이 뭐 창단 첫 뭐 슈퍼볼 이러한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 속에서 본인들이 똑같은 선택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정규 시즌에 분명히 실패를 해왔고 뭐 분명히 보상도 있고 뭐 리스크도 있고 공존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졌던 경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댈러스 카우보이스 전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판단을 굳이 2번 연속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 고포리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 뭐 갑자기 뭐 오펜스가 무너졌고 뭐 펌블을 했고 뭐 디펜스가 갑자기 뚫리기 시작했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고포릿을 실패하면서 나이너스라는 팀에게 공격 기회를 좋은 필드 포지션에서 건네주게 되었고 나이너스는 이 기회를 바탕으로 터치다운을 했고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첫 플레이가 펌블로 이어졌고 그 펌블을 받은 나이너스는 다시 한번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우리는 이 고포릿을 통해서 경기가 변하게 된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포릿은 이 경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풋볼을 보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댄 캠벨 감독은 분명히 아쉬운 그런 선택을 정규 시즌에 이어서 이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도 했고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감독이 올 시즌 라이온스를 이만큼 이끌었던 것은 대단해요. 그리고 뭐 이 감독의 리더십, 뭐 성품 정말 선수들이 잘 따르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슈퍼볼에 진출할 기회는 진짜 몇 안 온다는 거죠. 이 기회를 본인의 손으로 좌절시켰다는 것은 아마 팬들이나 선수들이나 앞으로 좀 기억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팀에서 이 벤 존슨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내년 이 팀을 떠나서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간다. 그렇다면 과연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올 시즌과 같은 이러한 챔피언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번 챔피언십 라운드에서의 이 고포리 선택 아마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나이너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좋은 러싱 게임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브랜든 아이육 정말 어마어마한 캐치를 했고 뭐 디보 사뮤엘도 때때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역시 얘기는 브록 퍼디겠죠. 저는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을 아직도 지미 갈라폴로와 거의 뭐 동일한 선상에 있는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미 갈라폴로처럼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좋은 상황에서는 이보다도 좋은 쿼터백은 없다고 느껴져요. 실제로 좋은 승률을 기록했고 실제로 뭐 챔피언십, 슈퍼볼 연달아서 진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 이 두 쿼터백은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브록 퍼디 이번 경기 인터셉션도 던졌었고 분명히 아쉬운 모습을 패싱으로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 브록 퍼디는 이 러싱을 통해서 스크램블 러싱을 통해서 분명 제 몫을 다했고 이 부분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기 후반에 있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퍼디의 이 스크램블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패싱적인 부분에서는 아쉽고 앞으로도 이 슈퍼볼 경기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수가 보여주는 허슬 갈라폴로였다면은 진작에 경기를 포기했을 만한 그런 아쉬운 경기에서 어쨌든 극복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같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와 디보 사뮤엘, 브랜든 아이육, 뭐 카일 유스체 이런 선수들과 같이 브록 퍼디는 어쨌든 카일 샤난의 잔혹사 이 리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패배를 역전을 못 만들어낸다 이러한 타입의 징크스에서 어쨌든 퍼디와 함께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 어쩌면 카일 샤난의 유일한 약점 뭐 우승을 하지 못한다 플레이오프에서의 게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어쩌면 브록 퍼디와 함께 뭐 어글리하지만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같이 극복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일단 슈퍼볼을 간략하게 좀 그려보자면 일단 정반대의 팀이에요. 앤디 리드 감독과 카일 샤난 두 감독 모두
천재적인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는, 오펜스에 있어서 천재적인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이죠. 그렇지만 한 명은 엘리트 쿼터백을 가지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오펜스를 선택했어요. 패트릭 마홈스,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 선수를 위해서 이 앤디 리드 감독이 구상했던 것은 단단한 오펜시브 라인에 의한 오펜스였어요. 리시버진이 어떻게 되든, 리시버진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 베테랑들 주워서 쓰고 이 루키 리시버 잘 키워서 쓰면 돼. 리시버 투자하지 마. 우리는 마홈스에게 돈을 줘야 되고, 우리는 마홈스를 지키기 위한 오라인을 건설해야 돼. 라는 것이 지금 캔자스 시티 칩스의 팀 빌딩의 방향이에요.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카일 샤나한의 경우에는 나는 좋은 웨폰진을 통해서 완벽한 오펜스를 짜낼 수 있어. 그 오펜스를 그냥 어느 정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쿼터백만 있으면 내 오펜스는 무적이야. 라는 방식으로 팀을 건설했습니다. 실제로 브록 퍼디, 몸값 리그 최하위죠. 그런데 크리스찬 맥카프리, MVP급의 런닝백, 그리고 뭐 브랜든 아이유, 올프로급 런닝 리시버, 디보 사뮤엘, 칼 유스책, 조지 킬을 각 포지션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몸값과 최고의 이 탤런트들을 자랑하는 웨폰진들을 모아냈어요. 정말 다른 팀 구성을 가지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감독의 철학이 옳은 것이냐, 카일 샤나한이 옳냐, 앤디 리드가 옳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두 감독 모두 이 게임 매니지먼트, 타임 매니지먼트 아쉬운 모습을 항상 보여왔던 앤디 리드 감독과 카일 샤나한이기 때문에 두 감독의 이 선택들이 과연 슈퍼볼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지 아니면 패배에 좀 지분을 쌓을지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일단 짧은 감상평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곧 있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전술 분석 영상을 남기겠습니다.